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영한 이 PD수첩의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그 2부 뛰는 정부 대책 위에 나는 집값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1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부와 2부와 이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부 스타 강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1부 찾아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2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리뷰 영상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니까,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제 방송 봤을 때 별 대단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다루지 않는 부분은 딱 하나, 이 국회의원들의 주택 좀 면밀하게 나왔죠. 누구 이름까지 밝히면서 주택 많으신 분들, 위에 물이 그런데 밑에 물이 똑바로 흘러가겠느냐는 식으로 또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빼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들로 나왔습니다. 참 언론이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임대사업자 내시고 민간 임대주택 매입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 PD수첩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부터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 이제 임대사업자도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걸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세 대비 90%로 임대를 놔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8년, 12년 골라야 됩니다. 둘 중에 일단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게다가 이 저리로 이게 빌리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대출 금액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량하게 그 월세로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기꾼 정도로 일컬어지는 전문 투자자들은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활용해서 합니다. 전세금하고 매매 금액이 거의 맞닿아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틈새가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 임대사업자를 권장하려고 만든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극 활용을 해야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다 싹 다 끌어모아서 서울권역에 있는 투룸 주택 같은 경우 대량으로 사서 모으신 들 보면은 월세로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마저도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의 대출, 금융을 막거나 양도기간 과태료 이딴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행 주고 있는 혜택 중에 투기를 조장하는 항목들을 철저하게 삭제를 시켜야죠.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를 혜택을 없앴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벌써 늦었습니다. 다 끝난 상황이에요. 2018년 역대 최다 임대사업자 등록, 바로 이 혜택들, 권장 혜택들을 누리는 분들이 역대 최다란 말입니다. 이제는 제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불 크게 났다고 해서 물도 뿌리고 발로 밟고 임대사업자 아무도 못하게 그렇게 우를 범하지 말고 이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받아들이면서 적정 수준의 템포를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커졌다고 해서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예고편에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에 내용이 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 논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상황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주식은 연일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이 미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지지도도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영상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8번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작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55%나 됐다. 그리고 과도한 이 임대사업자의 혜택 그리고 이 다주택 투기를 부추겼고 그리고 이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여러 부문이 평가이다. 이 뛰는 대책 위에 나는 집값, 이 PD수첩이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을 파헤쳤다. 이 서울의 다주택자가 36만 1000명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39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거의 국회의원의 40% 정도가 다주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제외한 의원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 방송에 나오는데 뭐 수백억이더라고요. 집이 뭐 집만 해도 몇 채가 되고 각 지역마다 땅도 장난이 아니게 많고 수백억 자산가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16채 이분은 뭐 재건축 아파트도 2개인가 3개인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강남에 이 그 역세권에 있는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투룸 정도 되는 것들 그런 게 또 10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다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건축 아파트 뭐 몇 개 그리고 다세대 주택 뭐 10개 그러니까 건물 하나 정도 되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있는 분들이 40%나 되는데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에서 거르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했다 보여줘야지 뭐 먹히는 거지.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라는 건 뭡니까 그게. 자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 임대 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욱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 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프로모션까지 했는데 이거를 국민 탓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때 늘어났던 대대적인 혜택들 뭡니까? 일단은 저소득 임대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이 건보료까지 지원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 하나만 등록해도 혜택을 고스란히 주고 그리고 장기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어요. 이 취득시 장기로 등록을 하고 10년 보유하면 100%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이거로 등록을 싹 다 하면은 취득세도 감면받아 양도세도 한 푼도 안 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는 대규모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거고 이것은 정확한 정부의 실패고 오류지 국민의 탓이 아닙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이 종부세를 중과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거의 3만 명 정도가 됐다. 이것도 참 웃기죠.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는 여전히 혜택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신규 구입일 경우에는 안 주고 이것도 이전 구입한 가구한테도 안 주겠다고 바꿔야 돼요.
공급 더 꽁꽁 묶입니다.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서울에는 사상 초유 집값 급등 사태가 일어났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다. 급기야 이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뉴스에 나왔었죠.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게 정부가 박원순 시장 탓을 하더라고요. 어제 방송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대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원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스터 플랜은 심지에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름을 부은 것 뿐이고 가속도를 냈을 뿐이지 원래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7월 8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이런 7월 6일에 발표된 정부의 이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이 종부세 개편안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이 파리 대책이 문제입니다.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콤비예요.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부세 개편안도 생각보다 세금이 약할 거다. 강남의 아파트들도 뭐 일부 아파트 빼고는 종부세 안 나가는 아파트들이 많다. 뭐 이 정도지. 이게 집값을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발표된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 규모는 총 7,400억 원이었고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특위가 3개월 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이 종부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1천억 원이었다. 근데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송에서는 이 특위의 권고안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 지배계층들의 눈치 보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또 어떤 내용이 방송에 다뤄졌냐면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택이 많으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몇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냥 홀딩할 것이다. 더 가져갈 것이다. 정권은 길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와 이 복권도 세금이 33%밖에 안 되는데 양도세 55%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 절대 팔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팔라고 하니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인터뷰를 한 모두 대부분들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건 사실이나 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없다면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PD수첩도 1부하고 2부하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승전결에 임팩트가 강하려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PD수첩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었다. 처음은 양도세 중과가 아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늘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은 보유세 증가가 답이었습니다. 다시 파리 대책으로 돌아가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네 내년 4월 때까지 안 팔면 양도세 중과할 거야.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봐줄게.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 말은 임대사업자 내면 더 사도 되라는 뜻이죠. 그냥 처음부터 너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많이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 팔아야 될 걸 요렇게 나왔어야 그게 정상이지.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는 이촌동에 있는 강촌 아파트 거기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으신 이 주부가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둘째를 못 갖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서민은 죽을 맛이다 뭐 이거를 한 영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분도 살 걸 그랬다.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전세 살 당시 6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13억이 넘어가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연출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 멘트가 자칫 이렇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서민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지금 미친 집값 폭락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고점 잡으신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내용들이 없어서 이 PD 수첩마저도 헛다리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재미는 없었지만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요거는 좀 볼만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다 사 모읍니다. 재건축 사 모으고 뭐 40제곱미터 이어 사 모으고. 근데 왜 국민들은 그걸 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특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향 조정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9.13 이전의 소유분들도 임대사업자 내는 거를 막아줘야 하고, 양도세 중과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한 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종부세 가구수에 기인해서 할증 붙이지 말고 그냥 가액 기준으로 편하게 누진 적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지켜보고 대응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